내년부터 대학교에 입학하고 차세대 직원이 될 이들이 기존 세대에 비해서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과 소비 활동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오로지 한 가지 자명한 것은 나와 같은 80년대생뿐 아니라 지금의 90년대생들도 낯선 그들에게 신세대의 타이틀을 내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0년생이 온다. 2부의 시작이 됐습니다. 네, 2부에는 2부와 3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특징 두 가지 네.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1부에서 네. 90년생들의 특징 첫 번째 간단함을 추구하는 거 그거를 좀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제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을 좀 짧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네. 2부로 넘어가시죠.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두 번째는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네. 예. 병맛. 병맛. 병맛 좋아해요, 저도. 음. 그렇게 90년대 좀 붙어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드립. 요즘은 뭐 드립력. 네. 그런 것도 되게 익숙한 용어잖아요. 네, 저희도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고급 지향 방송이잖아요. 뭐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 유명해지는 채널들은 다 재미있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그렇죠. 되게 네. 웃기고 일단은 뭔가 유익한 정보가 전달이 돼도 네. 재미가 있어야 그게 좀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장삐쭈라고 아세요? 장삐쭈? 몰라요. 그렇죠. 그- 만화, 광고 많이 했었죠. 예. 광고 많이 하는 그래서 막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만화 같은 거 띄워놓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다 본인이 이렇게 역할극을 하면서 하는데 너무 웃겨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우연찮게 봤거든요. 아, 이 사람 뜰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지금 뭐 100만 그냥 넘어갔죠. 요즘 그 광고를 TV에다 안 하고 이 장삐쭈한테 맡기더라고요. 네, 줄 서 대기업. 있대요. 아주 예. 그냥. 대기업들도 막 광고하려고 난리도 네. 아니래. 저도 그런 유튜버를 봤는데 그 사람이 장삐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정말 성우처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음. 뽀로로도 어른 버전으로 뭐 하고 저는 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음.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음. 소비를 좀 많이 하는. 그리고 네. 유튜브에 보면 90년대생부터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니까 네. 그들에게 선호되는 건 일단은 재미다. 그렇죠. 네, 그 그런 유튜브는 특징이 있다. 재미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재미로 아마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또 그 왓썸맨을 예로 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왓썸맨 계속 보여서 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봤어요. 여기 책에서 언급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뭐라 그러지? 고용에 관한 그 컨벤션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김연아 선수가 왔더라고요. 김연아? 예, KB에서 해서 야.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왓썸맨을 마침 촬영하러 왔는데 만난 거예요. 와. 둘이 네, 다짜고짜 김연아 씨에게 다가가서 네. 어. 박준영이 막 말하고 막 맨 막 이러면서 네.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보면서 다르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영화 홍보하러 온 외국인들 또 영어가 되시잖아요. 박준영 씨가. 네. 또 영어로 하는데 정말 인터뷰 중에 최고였다. 너무 새로웠다. 외국인 배우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 역시 근데 박준영은 원래 항상 그런 캐릭터였는데 지금 먹힌다 90년생에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철이 안 든 캐릭터잖아요. 네. 그게 계속 그런 모습이었는데 방송에서는 다 편집당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유튜브로 가면서 날 것들이 다 노출되면서 이제 인기를 다시 얻고 있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그래서 해요. 방송을 잘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기존 공중파 방송들은 옛날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안 나오고 신세대들이 재미있게 느끼는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고 과거 인물인데 안 떴던 인물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채널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전후의 애들이 보고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준영이 중학생 애들 봐도 재밌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저는 되게 새롭다고 느꼈던 게 그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 5단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마케팅 책이나 이런 뭐 또 자아 실현에 대한 책이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90년대생들은 사실 뭐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은 그냥 충족된 채로 태어났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너무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고 시설들 그냥 공공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 뭐 지하철 또 공공기관에 가면은 뭐 화장실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이런 데서 태어나다 보니까 욕구 5단계가 바로 자아실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재미를 더 추구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맞아. 그렇긴 하지. 우리가 막 특히나 저희는 총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진짜 안전에 대한 욕구나 또 굶는 사람 없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밥은 어쨌든 먹고 지내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는구나. 재미로. 네, 그런 그럴 생각도 수도 들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리고 이들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정직. 네. 정직한 거를 또 선호한다. 네. 네. 그래서 일부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무원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직 때문이다. 학종은 이렇게 더 잘 사는 집 애들이 훨씬 더 좋은 어떤 스펙들을 만들어서 쌓아 나가고 결국에는 근데 점수로 그냥 줄 세우는 게 제일 정직한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학종을 제대로 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부모님도 바빠서 나를 도울 수 없었다. 결국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학생 종합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서열로 점수를 내는 것이 더 정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공무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그들을 이해하게 됐달까? 네. 그런 것들이 다 90년대 여기 잠깐 좀 읽어보면 네. 90년대생들이 공무원을 원하는 이유는 많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완전 무결한 정직을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공무원 말고는 다 온갖 채용 비리와 그리고 불평등한 그런 채용 그리고 입학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유일한 출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무원 시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이제 80이든 뭐 70이든 그 연생들도 다 그런 시대를 겪어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좀 깨닫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런 것들이 좀 특징 같기도 해요. 90년대생들의. 당연한 것들이 왜 안 당연한 거죠? 네.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80년대는 말할까 말까 막 이랬다면 좀 수긍하는 쪽이지. 네. 참았죠 많이. 90년대생들은 부당함을 참았었지. 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네. 00년생들은 어떻게 할까? 그냥 한다. 갑니다. 이러고 퇴근하고. 그러면 2부 한번 가볼까요? 네. 자, 2부는 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고 3부는 90년대생이 그 소비자가 되었을 때를 다루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부해야 저희가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원이 되었을 때 90년생은 어떠합니까? 이분은 그 여기 책에 보면 신직장인 꼰대 체크리스트라는 게 또 네. 있어요. 좀 내용이 좀 긴데 23가지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걸 네.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 23개입니다. 23개입니다.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1번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요즘 세대를 보면 참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2번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요즘 세대는 참 한심하다. 3번 회사에서의 점심시간은 공적인 시간이다. 싫어도 팀원들과 함께해야 한다. 4번 윗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회사 생활의 지혜이다. 5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나이나 학번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속이 편하다. 6번 정시 퇴근 제도는 좋은 복지 혜택이다. 7번 휴가를 다 쓰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일이다. 8번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동료 사원이 못마땅하다. 9번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사원이 거슬린다. 10번 회식 때 후배가 수저를 알아서 세팅하지 않거나 눈앞에 고기를 굽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 11번 내가 왕년에 내가 너였을 때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12번 편의점이나 매장에서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는 반말을 한다. 13번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사장 나와를 외친 적이 있다. 14번 어린 녀석이 뭘 알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5번 촛불 집회나 기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6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에 동의한다. 17번부터 제가 할게요. 네. 17번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는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18번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19번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20번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21번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22번 내 의견에 반대하는 후배에게 화가 난다. 23번 자기 개발은 입사 전에 끝내고 와야 하는 것이다. 네. 테스트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개 대단합니다. 당신은 꼰대가 아닙니다. 1회에서 8개, 1개에서 8개 꼰대입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꼰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9개에서 16개 조금 심각한 꼰대입니다. 17에서 23개 중증 꼰대입니다. 자, 네, 이렇게. 자, 이실직고 해보시죠. 점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빵개예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근데 저는 제가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네. 빵개일 수가 있어요? 이 테스트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네네.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네, 로사님. 네네. 저는 1에서 8개. 1에서 저는 8개. 네네. 네, 저도 1에서 8개. 몇 번? 응? 몇 번이에요? 1번. 저도 1번. 네. 1번과 그리고 9번. 9번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한대 전에 그랬어. 거슬린다. 솔직해. 네, 9번과 17번. 7번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근데 아니, 그때 얘기했을 때 네. 이렇게 선배가 엑셀로 간단하게 돌리면 되는 일을 하루 종일 막 이틀 이상 하고 있어서 네. 당신께서 엑셀로 하면 이거 3시간 만에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다면서요. 드리머가. 네. 근데 이제 후배가 완전 이상하게 하고 있을 때는 또 제가 아니 낯선 방식. 이상하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을 몰라서 못한 거고 음. 새로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원래 하는 방식으로 알려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네. 그리고 20번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뭔가 면담을 요청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게 꼰대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월요일 날 주말에 뭐 했니? 아 그거예요?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네. 뭐 데이트 잘 돼가 아니면 뭐 싸웠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둘째 낳아야지 뭐 이런 거. 그리고 19번. 많은데? 5개 정도 돼요. 네. 아, 네네. 네, 그래서 19번이 뭐냐면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정말? 별거 없는데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 나 한때 게임 굉장히 잘했거든. 아. 우리 동네 스타 짱이었거든. 막 이런. 그러셨어요? 네네. 아무튼 한 이렇게 5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구나. 아 저는 사장 나와를 외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바 하시는 분도 예. 알바생들도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그 무슨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언짢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겠죠. 아니 그렇게 똑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좀 더 높은 분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꼰대인가요? 꼰대야. 아니라고 해주면 안 될까? 그거는 그냥 봤을 때는, 컴플레인이시죠. 뭐 고객에서 그냥 고객이 일을 이제 빨리 처리하고 싶은 합리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일이 되게 잘못됐는데 왜냐면 정말 이렇게 제 소관은 아니고요. 하지만 해결을 못 해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제발 좀 더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을 좀 이 상황을 그렇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게 해줘요. 그때 제가 이랬던 게 생각나면서 내가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2개밖에? 아니 나는 1번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 꿈이라고 하니까 정말 꿈 맞아요? 그거 진짜 꿈인 게 맞아요? 라고 묻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통계를 하잖아요. 네. 설문조사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헤드라인의 잘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성비가 많고 확 그런 응답한 비율이 많은 거지 절대 다수가 아닐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1등이 한 30% 40%인데 대부분 공무원이 희망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로 해서 뭐 10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결국. 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굉장히 오래 일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네. 굉장히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공무원의 삶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렇게 비굴해질 때도 있어요. 막 일이 없다 싶으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막 이럴 때도 있고, 때로는 네. 너무 바빠서 못 하겠는데요.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되기가 힘들어요.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근데 어차피 삶은 안정돼 있지 않다면 조금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꼰대 같다라는 생각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건 꼰대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네. 읽고 싶었냐면 사실 2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네. 이 설문 그 체크리스트에 그렇죠. 다 담겨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90년생들은 참 이상하게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면 90년대생 인재의 특징들이 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왜 회사에 충성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녁이 없는 삶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네. 그리고 네. 156페이지 보면요. 네. 표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이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충성의 대상을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70년대생은 회사 그 자체에 그냥 충성을 하는 것들이고요. 네. 80년대생은 자기 팀과 프로젝트, 90년대생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 완전 다르죠. 네. 예, 네. 그리고 그 회사 충성에 대한 대가로서 70년대생은 회사에 대한 충성은 곧 나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80년대생 같은 경우는 몸값과 승진을 보장하는 거죠. 좀 실질적인 것들을 요구하고요. 90년대생 같은 경우는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되기 때문에 헌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사회가 이렇게 변했고 네. 이게 팩트잖아요. 그쵸. 진짜 네.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오래 남을 수도 없고 회사가 나의 정년을 보존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회사에 헌신하면 뭐합니까? 나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내 삶은 내가 살아야죠. 이게 뭐랄까 세대별 특징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공무원을 좀 선택하게 된 그거를 바라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또 워라밸이라는 또 네.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내가 뭐 안정적인 직장만을 원해서 공무원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좀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네. 칼퇴처럼 워라밸이란 말도 이상한 말 아니냐. 그것도 좀 사실 그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볼 똑같은 수도 말이죠. 있죠. 맞죠? 네, 그러니까 칼퇴란 말이 그래 칼퇴 우리 칼퇴하자. 야 신나게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칼퇴라는 게 말이 돼? 이것처럼 워라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워라밸 당연히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통해서 내 자아 개발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네.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고 가족도 있고 뭐 내 생활도 있고 취미도 있는 게 내 삶인데 워라밸을 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처음엔 칼퇴란 말이 반가웠죠. 그래 칼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좀 칼퇴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칼퇴란 말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는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이 책을 되게 80년생이 90년대생을 바라보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자. 네. 이들에 대한 어떤 특징을 좀 알자. 그래서 이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고민해보자. 뭐 이런 목적으로 좀 쓴 책인데 네. 반대로 이제 90년생 입장에서 좀 80년생을 보면서 좀 그런 책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80년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은 또 70년생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서로가 서로 세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네. 제 세대를 좀 대변해 보자면 80년생. 80년대생. 예. 예.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뭐 모바일 시대나 이런 것들이 온 거고 80년대생 같은 경우는 한 20살 혹은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예, 전후로 그 막 정도의 그랬죠.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터넷 혁명도 또 지켜본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굉장히 아날로그스럽게 놀고 막 전축도 봤었고 턴테이블 막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보고 막 TV도 정말 온 발전사를 다 봤잖아요. 네. 그런 세대여서 이제는 90년생들이 LP판 보면 너무 새롭다, 재밌다, 그리고 따뜻하다 이런 걸 느낄 때 그거 LP판이야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양쪽 세대에게 아날로그 세대와 그리고 모바일 세대에게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세대여서 낀 세대라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다 보여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세대라서 재밌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네. 또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런 특징도 있네요. 네. 80년생들이. 네. 그래서 또 이 휴가 사용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맞아요. 여기는 정말 저도 많이 공감했어요. 이거 너무 싫었거든. 나도 휴가 쓸 때마다 너무 웃겨요. 눈치를 너무 봤어요. 네, 특히 이제 90년대생 왜 휴가를 내는가 휴가 사유 네. 이렇게 이날만 딱 내면 쭉 쉬는 날이라서 보통은 그거 피해서 막 휴가 내라고 하고 막 네. 아니면 그 휴가는 높은 분들만 낼 수 있게. 그랬죠. 징검다리 휴가가 있을 때 요 날만 딱 쉬면 막 일주일 내내 쉴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휴가는 이렇게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어땠냐면 이렇게 징검다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구나 다 쉬고 싶어 해요. 그럼요. 그쵸? 그러면 한 부서에서 전부 다 쉬고 싶어 하는데 이제 눈치를 살살 보는 거지. 누가 휴가를 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팀장님이 썼는데 이번엔 내가 써도 될까? 그러면서 이제 윗분들부터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휴가일기를 딱 바로 제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되게 뭐랄까 너만 쓰고 싶냐?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다 같이 휴가를 가버리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네. 부서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 정도의 눈치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꼰대인가요? 네,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긴 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꼰대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네. 그런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어요. 왜 휴가를 눈치 보면서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자유롭게 쓰면서 회사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안 되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CEO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현대카드 사례가 그러니까 맨 밑에 젊은 그러니까 그 가장 막내부터 이제 휴가를 쓰게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민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이제 다 쉬어도 되는 것들이면은 서로 누가 쉴까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다 쉬어버리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 빨간 날만 쉬어야 되는 직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이런 건 문 닫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직급 높은 사람들은 그 위에 또 마음대로 줘도 되거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고민을 적게 해줘야 되는 눈치 안 보게 해주는 회사가 조직이 좋은 조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90년대생은 눈치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생을 제가 대변한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차 사용은 나의 자유이고 휴가 사유 또한 알릴 필요가 없다. 휴가 당연히 쓰는 거고 계약된 건데 제가 왜 알려야 되나요? 휴가니까 갑니다. 막 그러고 근데 좀 진짜 휴가는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90년생의 그런 생각, 80년대, 70년대생 보는 선배들을 보는 그 생각을 좀 인터뷰를 한 거겠죠. 그 네.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읽어봐 드리면 네. 본인에게 주어진 휴가를 다 쓰지 않고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것이 마치 더 일을 열심히 한 듯이 으스대는 선배들을 볼 때면 얼간이 같이 느껴져요. 내 휴가를 내가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얼마 전에 팀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휴가가 너무 잦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죠. 지적하려면 업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 잘하고 내가 주어진 업무 제대로 처리했고 그러면 뭐 퇴근을 하든 내가 언제 휴가를 가든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선배 입장에선 그냥 눈꼴이 싫은 거야.
나는 근데- 그렇게 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또 꼰대 소리 한번 해볼게요. 네, 해주세요. 뭐냐면 이게 업무상으로 사실 예. 내일 다 했고 음. 왜 이게 조직적으로 일을 할 때 누군가 빠지면 반드시 누군가 채우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다 했다고 나갈 수 있는 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동 프로젝트는 당연히 그렇고 왜냐하면 네. 주어진 업무가 그러니까요.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별도로 각자 일들이 있고 내일 다 해서 쉬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 같고요. 지금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 작업은 못 가죠 당연히 어떻게 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제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 저는 뭐 이렇게 막내인데 직장에 막내인데 여자친구가 퇴사를 하고 이때 아니면 딱 황금 휴가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 역할이 만약에 뭐 기초 조사였다. 끝냈어요. 갈 수 있을까? 그 되게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그 조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더 이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기초 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조직이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꼰대스럽나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저도 이제 그런 문화에서 이제 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되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네. 일을 했던 부서여서 더군다나 더 그랬어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제안 작업을 하는데 내가 맡은 파트 딱 다 써서 제출했다고 이게 제가 빠져버리면 나중에 거기 수정할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또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내용을 다시 써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제가 그냥 휙 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상태? 내일은 끝났지만 대기 상태인 거예요. 뭔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게 좀 자연스러웠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좀 갉아먹힌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맞아요. 내가 왜 이런 시간까지 다 매달려 있어야 되지? 음. 내 할 일은 그래도 다 했는데 이게 막 끝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일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야근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좀 불만스럽긴 했어요. 솔직히. 저는 프리랜서가 된 계기가 사장님이 3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후 3시. 오후. 그래서 통화를 해요. 클라이언트들이랑 막. 어떻게 하자고. 그리고 5시에 업무 지시를 해요. 그럼 오전에 저희는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네. 5시부터 밤샘을 해서 3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출근을 해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치. 조그만 개인 회사죠? 네, 작은 회사였는데 잘 나왔어. 와,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아니긴 했죠. 네. 근데 그러네요. 참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네. 거스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막 불만인데 부글부글하지만 거스르진 못했어. 근데 네. 이제 90년생들의 특징은 이제 대놓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안다는 거. 사실 되게 그쪽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도 좀, 진짜 저는 80인지 음, 오전에 출근하셔서 저한테 지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은 할 수 있겠거든요. 네. 마흔이 된 지금은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저 이렇게 20대 중반에 저는 그냥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참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그런 문화였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렇게 일을 할 거면은 면접 볼 때 나는 그렇게 일을 할 거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뽑았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맞추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정말 이해하실 텐데 만약에 2시에 집에 오잖아요. 1시, 2시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 생활이 1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라도 정말 빨간 눈으로 보고 자요. 그거라도 해야 내가 따로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되게 유행하는 드라마 같은 거라도 엄청 졸리지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억울해가지고 보고 자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내 거 뭐 좀 했다 이러고 자는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확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드네. 그치? 90년생들이 대놓고 그렇게 요구를 막 해가지고 이제 그쵸. 회사에 인력이 없어서 회사가 안 돌아가는 지경까지 가야 돼. 근데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다 수용이 돼서 네. 회사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예의를 다하고 그 대표님의 회사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계속 연락도 하고 잘 지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직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에 듣다 보면 이제는 나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좀 바뀌시지.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예. 네.
직장 생활 얘기는 참 해도 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러면 90년대생들이랑 일을 할 때 어떻게 이 관리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 90년생들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네.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선물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업 하시는 분께 네.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음. 그래서 이 세대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통제하거나 참견하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그만둡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를 원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왜 아직 막내니까 좀 비켜 있어. 그냥 보고 배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저도 공부 많이 했고 준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뭐 주인공처럼 일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신입 연수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서는 들어오니까 제가 허드렛 일 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배우고 있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네. 아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는 게 뭘까? 뭘 할 수 있을 것 같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 일은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못 믿어도 참여를 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텐데 조직 안에서 그런 역할 자체가 좀 안 좋아지게 짜여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런 조직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제 밑에 제가 팀원도 돼보고 내가 팀장이 돼보기도 하면서 이제 양쪽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사원들이나 이제 업무가 좀 미숙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불편해요. 불편하기는 그냥 뺏어서 내가 해버리면은 뭐 거의 한 10분 1시간 끝날 일을 2시간, 2시간이 아니라 뭐 이틀 동안 한 일주일 동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답해. 예. 근데 해야 돼요. 그렇게 참아야 돼. 왜냐면 시간을 주는 게 맞고 기회를 주는 게 맞고 해갖고 왔을 때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주고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피드백 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자꾸 뺏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 친구는 일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윗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참아야 돼요. 맞아요. 여기서 책에도 나오는데 많이 참아야 돼요. 네. 시간이 2배, 3배 걸리더라도 초반엔 참아주고요.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면은 일단은 해놓고 걔한테 또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이 끝내놓고 그리고 갖고 온 거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조건 내가 뺏어서 하는 것들은 답이 절대 안 나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근데 이제 이렇게 연차 올라가시고 이제 거의 진짜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아 대표님 아니에요? 팀장님? 뭐 소장님. 이렇게. 네. 네, 소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워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이지 않아요? 네. 그 너무 그러니까 저 밑에 팀장 있고 팀장 밑에 연구원 있고 뭐 연구원 밑에 또 신입사원 있고 인턴 있잖아요. 네네. 그냥 다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막 이게 보이지 않게 싸우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걸 제가 일일이 참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내가 조정을 하는 순간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야단을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냅두고요. 저는 내 앞에서 싸워도 가만히 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네. 그 스스로 와서 저 보고 따로따로 다 만나보고 이제 제가 끼어들어서 조정할 거 있는지를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것들이지. 그들 간의 그 문화예요. 네. 그들 간에 해결해야지. 내가 끼어들어서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저도 이제 막 저는 이제 디자인 회사를 다녔으니까 저한테 시안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근데 막 안 풀리고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답답하고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데 보고 계셨던 거를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이미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봤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래. 그래. 근데 내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혼자 일을 할 때도 인쇄소에 뭐를 하나 맡겨도 제 생각대로 충분히 계획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이게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른 식으로 인쇄가 막 다다닥 다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라는 게 직접 하는 것보다 시키는 게 더 어렵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90년생들은 왜 나한테 안 시켜주는 거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저는 또 기성세대가 돼서인지 시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일을 하고 싶어하는 90년생들은 이쁜 거예요. 대부분 맞아요. 이렇게 안 해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랑 같이 밑에 있는 90년생 연구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해도 이쁜 거고 실수해도 이쁜 거고 잘못해도 예쁜 거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세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공공연생들이 문제인 것들이지 일을 하고자 하는 공공연세는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케바케죠. 케바케야. 그러니까 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들을 이제 잘 기업에서 융화시키는 방법 중에 네. 이제 그들에게 발언권을 좀 줘라.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신입사원이라고 한들 자기들 의견이 없겠느냐. 뭐 회사에서 이제 의사소통할 때 좀 발언권을 줘서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의견 뭐야? 막 회의 시간에 다 있는데 막 사장님 있고 막 다 있는 데서 의견 하나씩 꼭 얘기해.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 네.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든 생각 그리고 뭐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 이런 걸 좀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진짜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런 저희도 그런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 하안이었어요. 솔직히 미팅 할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윗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좋습니다 하고서 따라가고 또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이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 조성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모본 사례가 저는 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생. 장그래가 아마 90년대 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야근 뭐 이런 거 다 그냥 일상 다반사인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게 이제 중간에 대리나 과장이 말리는 의견을 팀장이 장그래 의견을 받아서 실행을 시켜버리잖아요. 네. 네. 좋다고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이제 발언권을 주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짜릿함을 느끼면 일을 더 잘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생 같은 경우가 정말 좋은 좀 만화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보면서도. 여기도 이제 버티라 하지 말고 버텨야 하는 기간을 알려달라. 90년생들에게. 그래서 이 90년대 생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조직에서 생활하고 또 일이 어떤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숙련하고 이런 시간들을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뭐야 버텨야지 버텨야지 이거를 알아내고 하게 되지 이거를 지금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쿠쿠다스 멘탈이다. 또 미국에서는 눈송이 세대 그냥 녹아내려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대기업 가서 바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것 다 버텨내지도 못하고 다 나가버리네. 이런 식으로 기성세대들이 생각을 하는데 기한을 알려달래요. 이거를 버티면 우리가 뭐 3개월간의 이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다 끝나면 어떤 발전할 수 있고 회사에 어떤 이득이 있을 거고 너한테도 베네핏이 있을 거야. 이런 걸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너무 답답하지만 좀 버텨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즐거움에 대한 겁니다. 재미. 재미. 네. 회사에서 뭔 재미를 찾아? 이렇게 회사 꼰대. 재미로 다니나? 꼰대 꼰대. 월급 재미로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꼰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왜 재밌으면 안 되나요? 일이잖아요. 일도 재밌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90년생들이래요. 근데 그게 꼭 무슨 구글처럼 재밌게 뭐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재미는 아니고 역시나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이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재미 요소라고 하네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재미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성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 동료가 됐든 아니면 뭐 선배가 됐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맞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잘할 수는 없는데 조금씩 뭔가 내가 발전한다는 걸 느낄 때 그럴 때도 또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부여가 돼서 그 90년대생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가 조금씩 성장한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 재미도 당연히 붙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생산성 한근태 선생님과 얘기했던 그런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네. 이직을 하려고 할 때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한 산업군이나 또 다른 산업군에서 서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일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일이 아니에요. 일해보니까 제 적성에 너무 안 맞아요. 이러면 뭐야 그럼 왜 들어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내가 보니까
이쪽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네. 추천해주고 그리고 다른 데서 왔을 때 저는 이런 감성적인 일이 안 어울리는데요. 이러면 그러면 그런 되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이쪽으로 보내주고 감성적인 사람 받고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인력 유출 시키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네. 못 가게 막으려고 하고 뭐 물론 일부겠지만 그런 행태들을 좀 보였던 것 같거든요. 네. 저 근로할 때만 해도 막 퇴사한다 그러면 조금만 참았다가 조금 누가 와서 좀 인수인계라도 받고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설득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진짜 책의 내용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직을 안 맞고 되려 이렇게 갈 사람들 빨리 보내주고 하면 진짜 인재들이 더 이 회사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직하는데 이렇게 붙잡지 않는구나. 그러면 좀 더 와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네. 할 수 있고 되려 역설적으로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시대가 오픈소스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기술을 어떻게 조합하고 아이디어 있게 파느냐가 관건인데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인재들은 적합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데리고 있다고 회사 비밀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애플 폰 속에 애플의 기술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좀 서로 이직이나 그런 게 좀 자유로워야 우리나라도 더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방면에 다양한 분야의 분들께서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삐걱삐걱 거리지만 그렇게 점점 돼가고 있다고 네. 봅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압축 선장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세대 간의 어떤 이질감도 굉장히 더 크다고 생각해요. 겪은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천천히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변화들을 맞이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빨리 다른 세상들을 세대별로 맞이를 하다 보니까 더 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변화를 위한 생각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책 보면서 좀 그들이 이제 회사 생활에 적응하려면 어떤 모습의 회사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 예전에 얘기했던 실리콘밸리를 그리다 그때 들었던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프로젝트 위주의 그 롤 드리븐 조직 그런 조직 형태가 이들에게는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타트업들은 또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공무원도 좋고 다 좋은데 좀 그렇게 조직 생활을 너무 이렇게 거부감만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조직들 뭐 정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해서 좀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기업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90년대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 나를 잘 대변했다고 느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모셨어야 돼. 전화해보면 안 돼요. 이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게요. 예. 이 책을 90년대생이 제일 많이 봤대요. 아. 그러니까 이 저자는 90년대생이 아니라 70년대, 80년대생이 봐주길 위해서 썼는데 정작 90년대생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한 거죠. 근데 저의 세대에 대해서 쓴 글도 저도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랑 생각이 같은지 그리고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왜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사회 속에서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면을 오히려 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들 혹은 더 큰 어떤 리포트들을 다 취합한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잘 안 됐구나. 혹은 나 이렇게 좀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이 좀 넘죠. 지금 제 70년대생은 대부분 다 100만 명씩이었어요. 그다음에 80년대생은 아마 80만 명 세대였었고 90년대생은 60만 명이고요. 지금 제 아들, 딸인 2000년대생 같은 경우는 40만 세대고요. 아마 이제 2010년도 이후로는 이제 30만 세대 이하로 갈 거예요. 점점 줄어요. 완전히 이제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잖아요. 한참 일을 할 인구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이게 지금 예전에는 워낙 일할 사람은 많고 일거리가 적기 때문에 다 맞춰야 됐어. 그 조직에 먹고 살려면. 근데 지금은 일자리 숫자랑 아마 사람 숫자랑 거의 똑같아질 것 같고요. 오히려 일자리 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훨씬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본도 그런 것처럼.
결국은 자기의 최적화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도기가 아마 90년대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고요.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로 즐겁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먼저 자기가 뭐가 좋아하는지를 좀 찾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먼저 더 좋은 행복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제가 읽었어요. 네. 공무원의 그런 경쟁률도 낮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공무원보다 더 좋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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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부는 책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90년대생들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까지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네. 밀리의 서재에서도 90년생이 온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첫 달 무료.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책. 네, 다음 주 책은요. 안선영님의 하고 싶다 다이어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산 후 출산이라는 게 정말 인생의 큰 변화잖아요.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여성분들께서도 출산 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맞으셨을 거예요. 특히 몸매에 대한 부분도 저도 사실 한창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몸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한 4kg 정도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말 100일 동안 투쟁해서 운동으로 투쟁하고 또 식단과 또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열심히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 함께 나눠보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네,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저도 실패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불살라버리는 파이팅.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90년생이 온다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